안녕하세요. 핑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돈을 필요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 특히 연금과 퇴직에 관해서 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작년부터 해서 연금 개편이 있기도 해가지고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연금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퇴직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네 번째는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은 작년부터 19년도부터 해가지고 적립금이 소진된다는 얘기가 반복돼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54년에 이르려면 적립금이 소진될 전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로이터 통신 작년 3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056년에 고갈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나 한국의 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금도 고갈되고 인구도 주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정부의 대책이라고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증가하고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3%로 증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소득분부터 이렇게 적용이 되었고요. 그 취지는 많이 거둘 테니 많이 돌려준다라는 취지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9%에 40%를 따르고 있었는데 이거를 13%와 43%로 늘리게 되었을 때 어떻게 변할까를 보여주는 도표인데요. 지금 현행 기준에서는 적립금 소진 시기가 2054년이죠. 그리고 이거를 13%로 늘리게 되면은 2066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소득 대체율이 43%로 늘어나게 되면은 여기서는 2052년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소득 대체율만 적용했을 때 가정이고요. 보험료율이랑 같이 적용하게 되면은 아마 조금 더 상향하게 되어서 오랫동안 쓰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소득 대체율은 좀 듣기에 생소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달아놨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40년일 경우 은퇴 전 월 평균 소득 대비 수령하게 된 연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높을수록 좋은 거죠. 더 많이 돌려준다는 수치입니다. 다만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게 그러면은 기존 40%에서 43%로 늘어나면은 기존 가입자들이 더 유리한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이제 연합뉴스에서 또 게재를 했는데 소득 대체율 43%가 똑같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75년생이 35년간 가입했다면 남은 5년이 있을 거고 그 5년에 대해서만 이 43%가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제도 변화에 따른 적립금 전망을 도표로 보여준 건데요. 각각 위에 거는 보험료율, 아래 거는 소득 대체율 인상에 관한 폼선입니다. 초록색을 위주로 볼 건데 초록색은 현행 보험료율 9%입니다. 그리고 2065년까지 가는 게 보험료율 13%까지 들어가는 거고요. 소득 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5%, 50%로 늘릴수록 연도가 점차 감소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를 궁금해할 수 있는데 그거는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재무진단, 국민연금 알아보기, 예상연금 조회로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메뉴가 나타나는데 예상연금 조회를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작년 2025년 기준에서는 1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올해 상향된 걸로 다시 계산하게 되면은 11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상 납부 보험료도 동일하게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1억 2천 정도 됐는데 올해 기준으로 계속 가입을 유지하게 되면은 1억 5천, 6천까지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제 기준으로 2053년까지 계속 일을 하게 되면은 65세 이후부터 매달 약 110만 원 수령하게 된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 110만 원이라는 돈이 노후 보장이 가능한 돈인지는 검증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써놨듯이 향후 소득과 물가가 변동 없는 것으로 가정해서 산출한 거기 때문에 보통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은 10년에 지나면 그 원화의 가치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2053년이라고 하면 30년 정도 지날 거고, 이게 한 4분의 1 정도의 가치 절하라고 보게 되면은 아마 25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아마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부양가족연금이 있을 수도 있고, 가입 기간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지급 희망 연령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월 평균 소득 금액이나 가입 기간을 다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한 배경과 환경을 가지고 조정하시려고 하면은 상생연금조회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를 기반으로 더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국민연금이 지금 현행으로는 부족한 거 아니냐? 그래서 다른 연금들을 찾아봐야 된다는 배경인 것입니다. 연금은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뉘긴 하는데, 공적연금을 이제 국민연금에 포함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가입할 수 있는 거는, 가입했던 거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자연스럽게 가입을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해주니까요. 그래서 퇴직연금에는 DB형, DC형이 있고, 은행에 찾아가셔서 IRP를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거는 개인연금,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등등이 있고, 변액연금은 연금보험 안에 들어갑니다. 연금저축은 증권사 통해서 가입을 하시는 거고, 연금보험은 보험사 통해서 가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비교하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냐? 퇴직연금에는 대표적으로 IRP, 개인연금에서는 연금저축, 그리고 ISA 종합계좌가 작년부터 또 부흥이었죠. 상향되면서 여기서 주로 보게 될 거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이나 결국에는 연간 납입 한도가 존재하고 세액공제 한도가 존재를 합니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합쳐서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요. 총액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개인연금은 퇴직연금과 포함돼서 계산이 되고요. ISA 종합계좌는 절세형 투자계좌이므로 연금계좌는 아닙니다. 그리고 연 2천만 원씩 총 1억 원 한도로 가입을 하게 되고, 세액공제형은 아니고 비과세 분리과세형으로 가입이 됩니다. 그리고 어딨지? 맞아요. 계약 기간 3년 이상이어야 과세 특례가 구조가 성립이 됩니다. 그것이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형 연금계좌인 거고, ISA 종합계좌는 비과세 분리과세형 투자계좌입니다. 개인연금저축에서 아까 연금저축 펀드가 있었고 연금저축 보험이 있었는데, 이 둘의 차이는 어떤 게 있느냐? 기본적인 성격으로는 펀드냐 보험이냐 차이긴 한데, 우리가 여기서 저희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세 가지입니다. 바로 요거는 이제 사업비에 관한 내용인데, 연금저축 펀드는 운용수수료만 해당이 되고요. 연금저축 보험은 운용수수료 플러스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 사업비 때문에 초기 적립 효율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제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중도 해지에
특히 불리하게 됩니다. 연금저축 펀드도 그 중도해지 부담이 없는 건 아닌데 16.5% 정도 동일하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둘 다 동일하게요. 그리고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장기적으로는 그 사업비라든지 운용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수익률 기대치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어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원금 손실이 가능하다. 그리고 예금자 보험형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잘 운용을 해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험으로는 운용을 상대 회사가 해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덜 관리를 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최저 보증 이율이라는 옵션이 있어서 이거를 해당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원금 보장이 가능하다. 대신에 사업비 부담이랑 중도 해지 등등이 분리를 하고 뭔가 비용이 가중되어 있어서 실제로 투자자한테 그렇게 이로운 상품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펀드는 투자율은 적으나 원금 손실이 가능한 상품이고 연금저축 보험은 수익률 보장이 가능하나 사업비 등에서 투자율이 부담되는 상품이다 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은퇴와 퇴직에 관해서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퇴직 이후의 삶까지 아마 정리가 가능한 분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